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래라 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미국에 정착하기 제2탄 운전면허 신청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자녀 학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먼저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DMV라고 해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이라고 해서 DMV에 가서 이제 면허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DMV가 아주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기관에서 중에서도 아주 느리고 담당자를 누구를 맡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주 심한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토피아의 한 장면이죠. 여기가 지금 DMV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나무늘보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이만큼 일 처리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충분히 가지시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게 두 번, 세 번 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SSN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나온 이후에 면허증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 전에도 종종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가급적 발급 이후에 하시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주거지에 가까운 DMV에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시거나 혹은 워크인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이 미국은 전화 예약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인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 미국에 가시게 되는 주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운전면허 발급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 면허증을 익스체인지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까운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다시 보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제가 했던 교환 기준이고 아마 뭐 필기 시험이나 시험을 보는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먼저 DMV를 무조건 일단 워크인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임대계약서, 그리고 SSN, 그 다음에 한국면허증, 그리고 거주지 확인 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는 한 3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국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는 I-94, 그리고 I-797 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확인 서류는 일단 집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으로 배달된 혹은 뭐 이메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이름이 확인 가능한 우편물, 청구서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가셔서 이제 별 문제 없이 신청 접수가 끝나고 나면 2, 3주 후에 DMV로부터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제 당신 서류가 접수가 완료가 됐으니 방문하십시오라는 서류가 오게 되고 그럼 그 서류를 들고 다시 DMV를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MV 방문하셔서 이제 뭐별 문제가 없으면 사진 촬영을 하게 되고요. 수수료를 한 50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하고 나면 임시 면허를 줍니다.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당분간 급한 대로 운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우리나라 면허증과 같은 면허증이 우편으로 도착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미리 충분히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먼저 중고차일 경우에는 뭐 KB라든지 혹은 카맥스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차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맞는 차종을 검색을 미리 해서 후보지를 좀 후보 그 자동차들을 좀 뽑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차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구글 맵에서 이제 거주하실 동네 인근 딜러샵들에서 통해 가지고 신차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프리온드 카라고 해서 이런 신차 딜러샵에서도 중고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티파이드 된 차들은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중고차도 검색이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너무 비쌀 때 와서 아예 한국에서부터 신차를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와서 신차로
뭐 1, 2년 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리긴 해야 됐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신차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비용 결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없으면 어, 현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신용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구매를 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이낸싱을 했을 경우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할인 혜택이 더 크고 최근에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할인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약에 뭐 3만 불짜리 차를 산다. 3만 불을 캐시로 들고 가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래은행을 통해 가지고 체크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되고요. 체크는 반드시 설티파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에 본인 이름이 확인 가능한 한 그런 체크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제 면허로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차를 사시거나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 면허로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정식 면허가 나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시 수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체로 알아보니까 게이코라든지 프로그레시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걸로 보이고요. 저는 프로그레시브로 했고요. 그리고 주택, 그러니까 렌트를 하게 되면 주택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보험하고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년 풀페이를 할 경우 약간의 할인을 해주지만 6개월 지나고 다시 재가입할 때 그간의 운전 경력으로 조금 할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6개월 단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자녀 학교 입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필요 서류가 좀 많습니다. 자녀 입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먼저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고요. 필수 포함 항목.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누락되는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PV라고 하는 B형 간염은 94년 1월 1일 이후생들은 3회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 DTP 중에서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은 생후 4년 이후에 접종을 반드시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DTP IPV도 마찬가지고 홍역이나 볼거리, 웅진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접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런 항목들이 예,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문이 뭘 뜻하는지 영문 증명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TB 테스트, 결핵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필수고요. 90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가 음성이라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피부 테스트 방식이 있고 혈액 검사 방식 그리고 엑스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엑스레이 검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피부 테스트나 혹은 혈액 검사를 하는데 피부 테스트의 경우에는 미국에 오셔서 보건소에서 가시면 무료로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 테스트가 한국 아이들 경우에는 양성이 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보시면 BCG, 결핵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맞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부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양성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테스트가 조금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사 바늘을 좀 오래 꽂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혈액 검사를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했고요. 비용은 혈액 검사 가 훨씬 좀 많이 듭니다. 150불 가까이 들긴 하지만 피부 테스트를 고생해서 했는데 또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기본 증명서, 영문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은 영문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오시면 되고, 기본 증명서는 영문으로 꼭 떼오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출생 증명서가 영문판이 필요한데, 제가 있는 버지니아에서는 그냥 기본 증명서로
대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는 동네에서는 미리 알아보셔가지고, 어, 기본 증명서,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그거를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미리 이제 한국 학교에서 생활기록부하고 성적표 그거를 한글 그대로 원본으로 받아오시면 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 기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서 MCH213D 양식으로 요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 오셔서 보통 이제 미국 소아과에서 발급받으시고요. 비용은 50불에서 100불 사이인데 아무래도 한국인 의사가 하는 병원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예방주사 기록을 준비하셔서 미국 소아과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신체 검사 이후에 발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TB 테스트도 피부 테스트는 해주지만 무료입니다. 혈액 검사는 병원에서 해당 소아과에서 해주지 않고 별도의 검사기관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청, 이제 그 사시는 동네의 관할 교육청에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시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날짜를 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교육청을 방문하시면 각종 서류를 줍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때는 굳이 자녀를 동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공립학교를 보내실 경우에는 거주지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 구하실 때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greatschool.com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곳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거주지를 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로 서류를 다 쓰고 나면 그 이후에 전화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 몇 개의 후보 날을 주고 그 중에서 괜찮은 날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이제 2차 방문을 하게 되고 그때 자녀분에 대한 능력 테스트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행을 합니다. 컴퓨터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영어하고 초등학교 좀 약간 그 이상의 학생들은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능력 테스트를 하는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이제 카운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께서 학교 담당 직원, 교육청에 2차 방문 때 연락처를 줍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컨택을 약속을 잡으시고 그리고 어, 이메일로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이메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ELS 수강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9월 학기 이전에 입학하는, 그러니까 9월에 딱 맞춰서 입학하실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학기 중간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의 맞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제 유선으로 협의한 날짜에 자녀와 학교를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날 가시면 바로 그날부터 등교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제 협의하고 뭐 그 다음 날 혹은 뭐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 하면 그때부터 등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와 다르게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프리스쿨은 9월 학기 시작 후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고 미국은 만 5세가 되는 9월에 시작되는 킨드 유치원부터가 의무 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학비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겨워서 자세히 안 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 4분 정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는 게 아마 좀 상당히 어, 뭐 어렵진 않은데 많은 손이 갑니다. 그래서 서류들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보통 학교에서 이제 문구류도 목록을 달성해 줍니다.
그래서 문구류 같은 것들도 어,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입학하시는 날 애한테 이제 들려서 보내거나 같이 가셔서 전달을 해야 되고요. 뭐 학교 입학하는 절차는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녀 입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